비트코인 호들러 채널의 일관된 내용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신생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변동성이 큰 것이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장기 보유한다는 것이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괴팍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장기 보유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장기 보유라고 한다면 얼마나 장기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 보유할 경우 다른 안전자산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만족한지도 봐야 되고, 또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수준인가라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인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FTX나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등이 비트코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 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자산을 구태여 택해서 장기 보유해야 할 메리트가 있기는 한가라는 점 등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이런 바늘기 같은 관문을 통과하는 투자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우리에게 끝없이 선택을 요구해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명이나 변화에 대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이나 발명품들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습득한 것으로 살아가고 싶죠, 누구나.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자, 지금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그 대륙이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뒤처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미국이 그렇게 하다가 일본에게 뒤처지고 대한민국에게도 처지고, 또 이제는 우리가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신흥국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든지 비트코인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그 스탠스를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벌써 희망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처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원화 환율 장담을 못합니다. 미국이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나름대로의 달러를 지키기 위한 살 길을 찾으려는 시도라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못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사기성 높은 투기적인 밈 코인들과 비트코인을 한 통 속으로 묶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금융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지원이나 비전은 제쳐두고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지 좀 변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마켓, 베어마켓을 예측을 하고 장이 좋을 때는 투자를 늘리고 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관망을 하는 스마트한 행보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라고 한들 그 말을 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하고 그 위로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기법도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설정할 거냐, 또 시세를 볼 때는 어떤 차트를 참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얌전하게 돌파해 주거나 다시 말해서 얌전하게 상승한다거나 얌전하게 하락하면은 그나마 해볼 만한데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는 한 시간에도 몇 번씩 그 기준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것 보고 있다가 사람들 제 명대로 못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평균선을 뭐 올랐다가 다시 또 사고 나면 또 다시 내려버리는데 그럼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오르면 또 사고 내리면 또 팔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며칠 동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상승해버리거나 하락해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일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우리 비트코인의 그 차트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밤에 갑자기 뭐 1억 5천만 원 하던 것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50% 하락해버리는데 그때 이동평균선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똑같은 그런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가능하지만 투자를 해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뭐 말하자면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매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그런 원칙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잠도 자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늘 차트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우리가 24시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폭락을 할 때는 예고 없이 몇 초 만에 수십 %가 하락하기도 하고 또 몇 분 만에 수십 %가 폭등을 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걸 패싱해버리면 한 해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만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2, 3일 연속해서 변동하는 시장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장에서 아무리 사고 팔고 잘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수개월 동안 자신이 설정한 이동평균선 밑에서 행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현금 들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현금을 들고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고 그 시장의 변동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몇 개월이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주식을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평균선 밑에서 수십 %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동안에 아직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도 하지 않고 그 상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 일반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고행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도성들입니까? 도 닦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것이 비트코인은 주식 투자와 달라서 24시간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새벽에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아침에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있기도 하고 밤에 내려갔다가 아침에 올라오기도 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쳐다보면서 원칙대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장기 보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이라면 그렇게 사고 파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우상향 자산이라면 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평온합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 며칠 새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고 푸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푸념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그 기대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요. 트럼프 행정명령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때 수익을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하는 말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팔고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대로, 또 그냥 장기 보유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전략에 따라서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겁니다. 아무쪼록 상승장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은 계속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기회를 잘 봐서 다시 진입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매도 가격보다 더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 버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이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탁월한 자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로였습니다. 빰.